솔직히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죠. 막말로 예비 사위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뭐요? 세상 사람들이 다 당신 딸 같은 줄 알아요? 아무리 그래도 예의는 차리셔야죠. 돈만 잘 벌면 다인가요? 예의도 상대할 가치가 있는 사람한테만 차리는 거죠. 그리고 그런 대화는 직장 동료들 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대화 아닌가요? 아니, 뭐 둘이서 어디 호텔이라도 같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말이 직장 동료 이성한테 할 소린가요? 대화해보니 딸이 누구 닮았는지 알 것 같네요. 방금 대화 속주인공은 73세 김태평 할아버지와 그의 예비 사돈이 될 뻔했던 할머니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이날 결혼식 준비 자리에서 예비 며느리의 사생활을 폭로했습니다. 애초에 김씨 할아버지와 그의 아들은 예비 며느리의 만행을 예비 사돈에게 알려주면서 복수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딸의 사생활을 알게 된 예비 사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별일 아니라는 듯 자기 딸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예비 장모의 태도에 당장이라도 밥상을 엎을 기세였고 며느리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누가 그렇게 변장까지 해가며 감시하라고 했나요? 그렇게 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솔직히 안 그래요? 사돈께서는 이제껏 정직하게만 살아오셨나요? 며느리 기죽을 필요 없어요. 자식을 잘도 가르치셨겠네요. 이렇게 자식들이 서로 인연이 된 것도 결국 운명인데 이번 한 번만 넘어갑시다. 딸은 제가 호되게 혼내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똑같이 그랬어도 당신은 이 결혼 진행하셨겠어요? 과거는 과거고 지금 현재와 앞으로의 미래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김씨 할아버지는 더 이상 예비 사돈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과연 김씨 할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예비 며느리에게는 그간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어린 시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김씨의 아버지는 꽤나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씨의 아버지는 뒤늦게 사업을 크게 키웠고 김씨가 중학교에 올라갈 무렵부터는 그래도 굶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김씨의 아버지는 사업에서 번 돈을 계속 재투자했습니다. 그는 과도한 생활비를 사용하는 것이 나중에 실패했을 때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만 제공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아버지의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이후 아버지의 사업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김씨의 어머니와 자식들은 이미 최소한의 생활비로 살아가고 있었기에 나름 평온하게 힘든 시기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김씨가 성인이 될 무렵 그는 대학에 갈지 아니면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건강이 나빠지는 아버지를 보며 김씨는 가업을 이어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씨는 빠르게 아버지에게 사업을 배우며 준비를 시작했고 결국 홀로 사업을 이끌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든든한 아버지가 뒤에서 버텨주고 있었기에 김씨는 빠르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김씨는 자신의 부재에도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때 김씨의 나이는 어느덧 40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늦은 나이였지만 김씨는 자기 회사 건물에서 청소 일을 하던 현재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김씨의 부모님은 상대방의 집안을 따지지 않고 늦은 나이에 시집온 며느리를 크게 반겼습니다. 김씨는 아내와 함께 아들 수종을 낳았습니다. 회사에 나가지 않아도 되었던 김씨는 집에서 살림과 육아를 담당했고 아내는 이전처럼 김씨의 회사에서 청소 일을 계속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일을 진심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했기에 김씨는 자신이 육아를 맡을 테니 아내가 일을 계속 다녀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내심 아들의 성장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고 싶다는 마음도 컸습니다. 그는 자식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껏 가르치며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김씨는 자식들 사이에서 자신의 회사나 재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염려해 또 다른 자식을 낳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김씨의 아들은 성인이 되었고 독립하며 집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독립한 이후 김씨는 소일거리 삼아 아내처럼 건물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이맘때도 일을 쉬지 않았고 김씨는 아내가 하는 일을 자신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김씨는 골프나 여타 취미에는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을 보낼 겸 청소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청소 일을 시작한 김씨는 마침내 자신의 천직을 발견한 듯 일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더러웠던 공간이 깨끗해지는 것을 보는 것이 김 씨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이후 김 씨의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김 씨의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약혼할 예비 며느리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김 씨는 어떻게 만난 사람인지 궁금해 아들을 찾아가 연애 스토리를 물었습니다. 그냥 거래처 미팅 갔는데 거기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마음에 들어서 바로 전화번호를 물어봤어요. 김 씨는 그런 아들의 용기를 대견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알고 보니 제가 다니던 대학교 후배예요. 그땐 몰랐는데 대학 다닐 때 엄청 인기가 많았다 하더라고요. 사진 보실래요? 그러면서 아들은 김 씨에게 예비 며느리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자친구 가정 형편이 그리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청혼했을 때 집안 형편이 좀 어렵다고 말하더라고요. 김 씨는 자신도 아내를 만날 당시 아내의 집안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결혼을 허락해준 부모님께 크게 감사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정말 좋으면 결혼해라. 감사해요, 아버지. 아들은 김 씨가 결혼을 반대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여자친구 직장은 어디야? 김 씨는 거래처 회사에서 일한다는 예비 며느리가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 궁금해 물었습니다. 아들은 예비 며느리가 다니는 회사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그 회사는 김 씨가 예전부터 거래해 오던 회사로 김 씨는 그 회사 사장님과도 친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회사 사장님이랑도 친하지 않아요. 저희 오랜 거래처잖아요. 얼마 전에도 같이 밥 먹었잖아요. 그러면서 아들은 김 씨에게 자기 여자친구에 대해 잘 좀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 씨는 아들에게 다음에 만나게 되면 얘기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거기 강연이라는 직원 있지 않아? 아들의 말에 김 씨는 곧장 예비 며느리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강소연이라는 이름은 다 못 들어도 된다며 김 씨는 지인의 말에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아, 이 친구 일 아주 야무지게 잘하는데, 이 친구를 어떻게 알아? 우리 아들 여자친구라 하더라고요. 그래? 아들이 여자 보는 눈이 있네. 이 친구 여자인데도 남자들보다 일을 더 야무지게 처리해. 정말 잘해. 김 씨는 지인의 말에 괜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굳이 좋은 자리를 줘라 하는 등의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그런 말을 할 생각도 없었고 단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뿐이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너 청소 일한다며? 그냥 우리랑 같이 골프 치러 다니자. 골프는 적성에 안 맞아. 재미도 없고 못 치니까 더 재미가 없지. 지인이 웃으며 김 씨에게 농담을 건넸고 김 씨도 대답했습니다. 맞아, 그 일은 어찌나 적성에 맞던지 일찍부터 시작했어도 괜찮았을 뻔했어. 근데 이번에 잘렸어. 젊은 친구 한 명 뽑더니 나를 잘라버리더라고. 나 같아도 체력 좋은 젊은 친구 뽑겠다. 그래도 너네 건물은 청소부 필요 없냐? 내가 조금 느려도 청소는 확실히 하는 편이거든. 진심이야. 그럼 우리 건물에서 청소일 할래? 좋지. 자르지만 마. 그렇게 김 씨는 다음 주부터 예비 며느리가 다니는 회사 건물에서 청소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이전에 경험이 있어서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가끔 김 씨의 지인이자 회사 사장님이 비서를 데리고 와 음료를 건네며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힘들진 않아? 뭘, 이 정도 가지고. 전혀. 김 씨는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는 이날도 어김없이 비상구 계단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비상구 문이 열리더니 여직원 한 명과 남직원 한 명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대화라기보다는 여직원이 남직원을 혼내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일처리 자꾸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죄송합니다. 나 이번에 승진 못하면 내가 책임질 거야. 직장 후배를 혼내던 여직원은 김 씨가 청소하는 모습을 봤지만 전혀 눈치를 보지 않고 계속 혼냈습니다. 김 씨는 그냥 못 본 척, 못 들은 척하며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여직원은 분이 안 풀렸는지 신입 직원으로 보이는 직장 후배에게 점점 인격 모독적인 말을 덧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너 알고 보니 고졸이라 대학도 못 나왔지?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이 회사에 들어왔어? 누구 백이라도 있는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직원이 무엇이 죄송하다고 그런 말을 듣고도 참고 있는지 김 씨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직원은 손가락으로 후배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머리도 안 좋아. 키도 작아. 그 나이에 이제야 신입 사원이라니. 그래서 장가는 가겠어? 김 씨는 듣다 못 참겠어서 여직원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들이 보여줬던 예비 며느리의 사진과 느낌이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100% 확신하지는 못했습니다. 목소리는 어찌나 까랑까랑하고 발성이 좋은지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여직원은 마지막으로 직장 후배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다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장 후배는 그 자리에 한참 서서 분이 풀리지 않는 듯 한숨을 쉬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김 씨는 그 남직원에게 다가가 지인에게 받았던 음료를 건네며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남직원은 그간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었는지 김 씨가 건네는 음료를 받고는 다시 한번 펑펑 울었습니다. 김 씨는 그 남직원 옆에 앉아 등을 토닥이며 물었습니다. 아까 그 직원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요? 강소연 팀장님인데요. 왜요? 남직원은 조금 진정됐지만 김 씨는 들었던 예비 며느리의 이름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강소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어 아직 100% 확신하지는 못했습니다. 내가 다음에 보면 대신 한마디 해줄게. 남직원은 김 씨의 농담이 재미있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꼭 다음에 그렇게 해주세요. 김 씨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 여직원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 일도 잘하고 평소에는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유독 마음에 안 들었는지 저한테만 이렇게 못살게 구는 것 같더라고요.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해도 자기 기분 따라 저를 대하고 제가 명시대로 했다고 증거를 보여줘도 제 말을 다 무시해요.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는 정도만 하더니 이제는 욕하고 때리기까지 하더라고요. 김 씨는 황당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그걸 왜 참고만 있어요? 요즘 직장 내 괴롭힘이니 뭐니 해서 신고할 수 있잖아요. 전 이 회사에 계속 다녀야 돼요. 그거 신고한다고 해서 유능한 팀장을 내보낼까요? 이제 막 회사에 들어온 저를 내보내려고 하겠죠. 김 씨는 남직원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울 방법이 없어 보였지만 그의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전 또 일하러 가봐야 돼서 먼저 들어가 볼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쓰레기는 제가 가져갈게요. 그렇게 남직원은 다시 일을 하러 돌아갔고 김 씨는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청소를 하면서도 김 씨의 머릿속은 온통 그 여직원이 아들이 말한 예비 며느리가 맞다면 어쩌지 하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김 씨는 애써 그런 걱정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계단 청소를 마친 김 씨는 화장실 청소를 하기 위해 도구들을 챙겨 이동했습니다. 평소처럼 남자 화장실부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대소변기의 뚜껑을 닫고 휴지통을 비운 뒤 고무장갑을 낀 채 물로 꼼꼼히 닦아내며 청소하니 김 씨는 다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세면대에 물때까지 깨끗하게 닦고 휴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이후 여자 화장실 청소를 위해 준비를 마친 김 씨는 조심스럽게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직원 한 명이 김 씨가 청소하는 화장실로 들어왔습니다. 그 여직원은 김 씨가 청소하는 모습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고 곧바로 김 씨에게 자기가 나올 때까지는 나가 있으라는 듯한 눈치를 주었습니다. 김 씨는 얼른 도구를 챙겨 나오려고 했지만 여직원은 기다리지도 않고 김 씨에게 왜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오냐? 고 화를 내며 빨리 나가라고 면박을 주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아까 계단에서 남직원을 혼내던 목소리와 같았습니다. 김 씨는 그런 여직원의 성화에 못 이겨 알겠습니다. 일라고 말하며 나가려다 다시 한번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아들이 보여준 사진 속의 여자는 웃고 있었지만 지금 화장실에서는 잔뜩 찌푸린 얼굴이라 잠시 헷갈릴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면에서 확인한 얼굴이라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힐끗 보니 여직원의 명찰에는 강소연 팀장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 씨는 열심히 청소를 하며 땀이 좀 많이 난 상태였는데 그 여직원은 김 씨가 지나갈 때 코를 막는 제스처까지 취했습니다. 김 씨는 그런 모습을 보며 속으로 씁쓸해하면서 화장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후 김 씨는 다시 계단으로 돌아가 앉아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은 여전히 아들이 보여준 예비 며느리와 방금 만난 강소연 팀장이 동일 인물일 가능성에 대한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김 씨는 제발 그 여직원이 아들이 보여준 사진 속 예비 며느리가 아니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직원 휴게실을 청소하려고 가던 김 씨는 우연히 아까 봤던 남자 직원을 다시 만났습니다. 김 씨는 그 남직원을 보자마자 궁금한 점이 있다며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바쁜데 미안해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혹시 이 회사에 강소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직원이 더 있나요? 남직원은 아까 김 씨가 건넨 위로의 보답이라도 하듯 바쁜 와중에도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강소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직원은 아까 말씀드린 강소연 팀장님 말고는 없어요. 확실해요? 혹시 모르는 직원이 더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직원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이름 하나는 잘 기억하고 다니자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서 직원들 이름은 한 명 한 명 전부 기억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성함이 김태평 할아버지 맞죠?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어요? 난 명찰도 없는데. 사실 사장님이랑 대화하시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들어보니 예전에 사업을 아주 잘 운영하셨던 것 같은데 어쩐 일로 여기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김 씨는 남직원의 질문의 목적을 잠시 잊고 신나게 청소 일이 얼마나 재밌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여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거기서 뭐해? 한가하게 노가리나 까고 있을 때요? 뒤돌아보니 아까 봤던 강소연 팀장이었습니다. 강소연 팀장은 여전히 김 씨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마치 유령 취급하듯 남직원에게 얼른 일이나 하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러고는 남직원과 김 씨를 쌩 지나쳐 직원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그만 가볼게요. 남직원은 그렇게 김 씨에게 인사를 하고 다시 일을 하러 돌아갔습니다. 김 씨는 남직원이 참 성실하고 착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회사에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다시 직원 휴게실로 향하며 청소를 시작하려 했습니다. 사실 직원 휴게실은 이 시간에는 보통 사람이 없었습니다. 직원 대부분이 점심시간에만 휴게실을 이용했고 대부분의 작업 공간 근처에 커피 머신이나 정수기가 있어 굳이 먼 직원 휴게실까지 가는 직원은 드물었습니다. 김 씨는 평소에는 오전에 이곳을 청소했고 오후에는 거의 이곳에 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오전에 계단 청소와 남직원과의 대화로 인해 휴게실 청소를 미처 하지 못해 김 씨는 오후에 청소를 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김 씨는 도구를 챙겨 직원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방금 그 여직원이 휴게실로 들어갔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김 씨는 혹시라도 그 여직원이 휴게실 안에 있을까 봐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휴게실 문은 밖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고 실루엣만 희미하게 비치는 형태였는데 문 안쪽으로 보이는 실루엣이 김 씨에게 익숙해 보였습니다. 바로 방금 본 여직원의 실루엣처럼 보였습니다. 김 씨는 얼른 휴게실을 청소하고 마치고 싶었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여직원이 또 눈치를 줄 것이 뻔했습니다. 괜히 그 여직원의 휴식을 방해하고 싶지도 않았기에 김 씨는 밖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휴게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김 씨는 문을 닫아주고 싶었지만 괜히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 그냥 조용히 비상구 계단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직원이 아닌 남성의 실루엣이 하나 더 나타났습니다. 이어 두 사람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대화는 직장 동료에 대한 험담을 하다가도 서로에게 애정 표현을 하는 묘한 내용이었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는 모른 척 돌아가려 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휴게실로 들어간 여직원이 아들이 말했던 예비 며느리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김 씨가 그 복도에 계속 있었지만 그곳을 지나간 직원은 없었기 때문에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김 씨는 돌아가려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힐끔힐끔 문 쪽을 바라보던 김 씨는 두 남녀가 서로 껴안는 실루엣을 목격했습니다. 대화 소리와 목소리를 들어보니 여직원의 목소리가 분명 아까 그 강소연 팀장의 목소리와 같았습니다. 물론 화를 낼 때와 좋아하는 사람과 있을 때의 목소리가 조금 다르긴 했지만 같은 인물임은 틀림없었습니다. 함께 있던 남자는 여직원보다 상사로 보였고 회사에서 몰래 데이트를 즐기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던 중 남자가 여직원에게 결혼 준비는 어떻게 돼 가고 있냐? 고 물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 두 사람은 진지하게 교제하는 사이라기보다는 그저 가볍게 즐기는 관계로 보였습니다.
여직원은 남자에게 대답하며 김 씨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안 사람, 이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듯한 말을 꺼냈습니다. 김 씨는 그 말을 듣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직장 상사인 남직원은 김 씨의 예비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 강소연에게 은근히 결혼은 하지 말고 자신과 그냥 함께 살자는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강소연은 그 남직원과 깊은 관계로 발전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보였습니다. 이게 나한테 어떤 기회인데 반드시 잡아야죠. 그 남자는 씁쓸하게 웃음을 지어 보였고 강소연은 그런 남자를 또 달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직장 상사인 남직원은 다시 강소연에게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신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거냐고 물었습니다. 강소연은 결혼을 해도 지금처럼 만나면 된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 얼빠진 남직원은 강소연이 자신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태도에 감동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그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있었고 증거 사진도 찍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강소연은 김 씨의 아들과 혼인신고를 잘 마치고 집안일을 하며 어느 정도 집에 기여하면 이혼하더라도 재산을 나눠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에도 자신들과의 관계를 유지하자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 씨의 아들을 험담하는 강소연의 말에 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직원 휴게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놀란 듯 토끼눈이 되었습니다. 강소연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김 씨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뭐예요? 청소는 나중에 하세요. 저희 얘기하고 있는 거 안 보여요? 김 씨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원래 오전에 여기 청소를 하는데 오늘은 다른 곳을 청소하느라 여기 청소를 못했습니다. 지금 청소를 해야 저도 제 시간에 퇴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들어서는 안 될 대화를 하고 계셨나요? 왜 그렇게 놀라세요? 남직원은 당황한 기색으로 저는 일이 있어서요. 팔라고 말하며 재빨리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강소연은 화가 단단히 난 눈치로 김 씨에게 화풀이를 하려는 듯 자리에 남았습니다. 그럼 청소하세요. 대신 깨끗하고 꼼꼼하게 잘하세요. 돈 벌기가 쉬운 줄 알아요? 강소연은 의자에 앉아 김 씨를 계속 쳐다보며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거기 아직 자국 안 지워졌어요. 힘줘서 빡빡 문질러요. 김 씨는 묵묵히 청소를 시작했지만 강소연은 청소 내내 계속 지적하며 김 씨를 괴롭혔습니다. 김 씨는 참으려 애썼지만 속으로는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리를 끄고 커피를 마시며 김 씨를 시켜대던 강소연 팀장은 여전히 거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김 씨는 실수로 넘어지는 척하며 쓰레기가 가득 든 쓰레기 봉투를 강소연 쪽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순간 비명이 들렸고 강소연은 쓰레기와 먼지로 온몸이 뒤덮이고 말았습니다. 강소연은 당황한 나머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김 씨는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일을 어쩌죠? 제가 빨래 비용이라도 드릴까요? 김 씨는 강소연에게 다가가 미안한 척하며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다가오자 강소연은 김 씨를 벌레 보듯 하며 소리쳤습니다. 저리 가세요. 제 몸에 손 떼지 마세요. 그리고는 김 씨를 노려보며 뺨이라도 때릴 듯한 기세로 다가왔습니다. 다행히도 그 순간 강소연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다른 직원들이 휴게실로 들어왔습니다. 강소연은 다른 직원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김 씨에게 손을 대려던 손을 서둘러 내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쓰레기를 뒤집어 쓴 강소연의 모습을 본 다른 직원들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강소연은 분노에 찬 표정으로 김 씨를 노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다른 직원들과 함께 휴게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김 씨는 그제야 혼자서 박장대소하며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강소연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떠올라 휴게실 청소도 전혀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김 씨는 휴가를 내고 며칠 동안 청소 일을 쉬었습니다. 그러던 중 김 씨의 아들은 생일날 여자친구를 부모님께 소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회사의 여직원이 예비 며느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아주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알려준 약속 장소로 향하는 날, 김 씨는 긴장된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청소 일을 할 때와는 다르게 말끔히 면도하고 머리도 손질하며 멋지게 차려입었습니다. 당신이 뭘 그렇게 긴장해요? 그냥 그런 게 있어.
김 씨는 여전히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아내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김 씨와 아내는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여자친구의 손을 잡고 함께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불행한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아들이 데려온 여자친구는 바로 김 씨가 일하는 회사의 여직원 강소연 팀장이었습니다. 김 씨는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내와 아들을 번갈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직원 강소연은 입가에 억지 미소만 띈 채 김 씨와 아내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 씨는 제발 자신이 잘못 본 것이기를 바라며 눈을 한번 비비고 다시 아들의 여자친구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시력은 여전히 좋았습니다. 강소연입니다.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말하며 목소리를 들려주는 순간 김 씨는 이제 100%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제서야 식욕을 잃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예비 며느리에게 이것저것 물었지만 김 씨는 여직원 강소연에게 궁금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미 어떤 사람인지 판단이 끝난 김 씨는 이때부터 어떻게 아들의 결혼을 막아야 하나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오늘따라 말이 없으세요? 평소에 말이 많던 김 씨를 의아하게 여긴 아들이 물었습니다. 내가 좀 몸이 안 좋나 보네. 김 씨는 대충 둘러대며 예비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면도하고 깔끔하게 차려입은 김 씨가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청소일을 하는 사람과 동일 인물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순진한 척 미소를 띠며 김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강소연은 어찌나 착한 척, 순진한 척을 했는지 김 씨는 음식을 거의 먹지도 못하고 토할 것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어때요? 누구 괴롭히는 사람은 없어요? 김 씨의 아내가 물었습니다. 다들 착하고 회사 직원들끼리 가족같이 잘 지내요. 강소연은 가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김 씨는 참다 못해 자신도 모르게 예비 며느리로 나온 강소연에게 물었습니다. 가족한테도 폭력을 행사하나요? 강소연은 잘못 들었다는 듯 김 씨를 쳐다보며 되물었습니다. 네, 김 씨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며 강소연의 가족 관계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렇게 이날 김 씨는 자신의 정체를 굳이 밝히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김 씨는 아들의 집으로 찾아가 자신이 녹음하고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며 그동안 알게 된 사실들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이 결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충격적인 모습을 본 아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수상한 점이 있긴 했어요. 그래도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넘어갔고 그 이외에는 저한테 너무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진실을 알게 된 이상 김 씨의 생각대로 결혼을 할 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아들은 단순히 헤어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강소연의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강소연의 만행을 알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견례 당일까지 아들은 여자친구와 파혼하지 않은 상태로 자리에 나왔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이날 몸이 좋지 않아 참석하지 못했고 김 씨와 아들이 먼저 도착해 앉아 있었습니다. 예비 며느리 강소연 측도 아버지가 몸이 좋지 않은지 어머니와 강소연 둘만이 찾아왔습니다. 식당은 고층의 레스토랑으로 예비 사돈과 강소연이 예약한 곳이었습니다. 수가 딱 맞아서 다행이네요. 강소연의 어머니는 돈 많은 집안과의 결혼을 잔뜩 기대하는 듯 오자마자 싱글벙글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와 아들은 음식을 한술 뜬 후 바로 녹음기와 사진을 꺼내 강소연의 어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강소연과 그녀의 어머니는 사진과 녹음본을 보며 상황을 파악했고 강소연은 순간 망했다고 생각했는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강소연의 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이게 뭐냐? 고 김 씨의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마 따님이 잘 설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김 씨가 아들을 대신해 대답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찍은 거야? 강소연은 도무지 자신의 비밀이 어떻게 드러난 건지 이해하지 못한 채 김 씨의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거기 일하던 청소부 기억해요? 김 씨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강소연은 순간 충격에 휩싸인 듯 말을 더듬으며 물었습니다. 설마 그 청소부가 아버님이셨어요? 하지만 그 순간 예비 사돈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솔직히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죠. 막말로 예비 사위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김 씨와 아들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예비 사돈의 말에 황당함을 느끼며 김 씨는 참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당신 딸 같은 줄 아세요? 김 씨는 점잖게 대응하려 했지만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예의는 차리셔야죠. 돈만 잘 벌면 다인가요? 예의는 상대할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만 차리는 겁니까? 그리고 그런 대화가 직장 동료들 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대화라고요? 아니, 뭐 둘이 호텔이라도 같이 들어갔나요?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말을 직장 동료 이성한테 하는 게 정상인가요? 김 씨는 말을 이어가며 쏟아냈습니다. 대화해보니 따님이 누구를 닮았는지 알 것 같네요. 그러게, 누가 그렇게 변장해서 감시하래요? 그렇게 해서 뭔지 하나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솔직히 안 그래요? 예비 사돈은 딸을 감싸며 변명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정직하게만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당신도 너무 기죽을 필요 없어요. 예비 사돈은 기운이 빠져있는 딸을 토닥이며 감쌌지만 김 씨와 아들은 그런 태도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끼리 만난 것도 인연인데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주세요. 딸은 제가 호되게 혼내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똑같이 그랬어도 당신은 이 결혼을 진행하셨을 거예요. 과거는 과거고 지금 현재와 앞으로의 미래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김 씨와 아들은 더는 더러워서 들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기들 밥값만 계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비 사돈은 자기 딸의 핸드폰으로 김 씨의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남자가 쪼잔하게 밥값을 다 계산하지 않았다. 몇 따지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씨의 아들은 바로 여자친구의 번호까지 차단해버렸습니다. 아들은 아직 복수가 끝나지 않았다. 이며 여직원 강소연의 회사에 이 사실을 퍼뜨렸고 대학 동기들과 후배들에게도 전부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강소연의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했고 강소연이 다니던 회사도 품위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녀를 해고했습니다. 강소연과 바람피던 남자도 해고당했고 이후 강소연은 그 남자에게까지 차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강소연은 김 씨의 아들에게 찾아와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 며 도리어 피해자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김 씨의 아들과 만나던 중 자신이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며 김 씨의 아들을 신고하려 했습니다. 김 씨는 이에 반발하며 무고죄로 맞고소를 했고 결국 강소연의 신고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강소연은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강소연은 더 이상 김 씨의 아들을 찾아오지 않았고 김 씨의 가족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이후 김 씨의 지인인 강소연이 다니던 회사의 사장은 이 소식을 듣고 김 씨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김 씨는 오히려 자신이 미안하다며 괜히 회사 분위기를 흐린 것을 사과했습니다. 지인은 그런 사람들은 진작에 잘라버렸어야 했다. 며 김 씨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김 씨는 평소처럼 다시 지인의 건물 청소일을 했고 여직원 강소연이 혼내던 그 남직원은 실력을 인정받아 어느덧 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남직원은 자신을 위로해준 김 씨에게 여전히 고마움을 느끼며 거의 매일같이 김 씨에게 음료수를 건네곤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김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 씨의 아들이 여직원 강소연의 진짜 모습을 모르고 결혼했다면 그 결말은 참으로 끔찍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김 씨였다면 오늘 이야기 속 강소연 같은 사람을 어떻게 대처했을 것 같으신가요? 김 씨처럼 실수인 척 쓰레기를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상으로 되갚아주고 싶었을까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일상을 응원하며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